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D의 공포라고 하죠. 돈 안 도는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공포 엄습한다.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성장과 물가가 떨어지거나 굉장히 낮게 오를 때, 무제한 돈 늘려서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집값이 오른다, 혹은 뭐 돈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돈이 안 돈다. 묶여있죠.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자금이란 게 뭐예요? 갈곳 잃은 자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다? 현금 확보가 늘고 있다. 경기 침체 대비죠. 예전에 IMF나 리먼 때 경기 침체가 훑고 지나간 뒤에 실물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큰 피해를 봤었다. 그때 뭐 줍줍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 사업은 안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잃게 됐을 때 지금 다른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버틸 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으로 현금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보다는 기업이. 요구불 예금 회전율, 이것도 역시 부동자금이죠. 회전이 안 되고 있다. 돈이 도는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오는 과정 하면은 예전에 뭐 인플레이션 금리 높았을 때 뭐 하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서 물가랑 경기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온다 라는 거죠. 미국 금융위기 때 약 1년간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상황 겪었다. 이 디플레이션이 어디로 퍼졌다? 유럽으로 퍼졌죠. 유로존으로. 2010년쯤에 유로존에서 크게 터졌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돈이 안 돌고 있죠. 돈이 잘 돌면 왜 금리를 낮췄고 재난지원금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찍어서 주고 있죠. 기업에도 지원금 들어가죠. 왜 이런 거 하고 채권을 많이 팔고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하느냐, 정부에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데 M2 증가했으니까 유동성 증가라고 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생겨나는 디플레이션이 있다. 빚을 가지고 있어요. 이자가 나가죠. 소비가 줄어들죠. 기업, 자영업이 매출이 줄어들죠. 고용 떨어지고 실업률은 올라가죠. 이들이 빚을 지게 되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돌아가게 된다. 이 악순환이 언제 끊기느냐? 앞으로 더 소비해야 될 사람들, 지금 집이 없고 투기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빚을 안 지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빚이 많지 않으니까 소비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거래 감소, 가격 하락하죠. 그러면서 부채 상환 불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 가격이 충분히 정상화됐을 때 소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빚으로 인한 소비 감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죠. 집값이 상승하면서부터 2015년, 16년 때부터 소비가 감소하고 돈이 안 돌고 있었다. 이미 그런 상황이었어요. 건설사, 인테리어, 부동산 뭐 이런 데들은 잘 벌고 있었는데, 마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온라인까지 개발되면서 더욱 줄어들었죠. 식당 예전만큼 가나요? 뭐 직장인들 어쩔 수는 없지만 외식비 같은 거 먼저 줄이게 되죠. 교육비 같은 거 줄이게 되죠. 학원비 요새 내리면 내렸지 오르진 않죠.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단과를 다니더라도 몇십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뭐 단과에서 되게 싸게 하는 거 뭐 1, 20만 원 정도로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영업이 안 돌아가고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 디플레이션 기조가 보이고 있죠.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 또 찍었죠. 작년 8월에 마이너스 0.4% 찍고 올해 5월에 마이너스 0.3% 찍었다. IMF 때도 마이너스는 없었다. 작년, 올해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 찍는 달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올해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가 예고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찍어내니까 유동성 증가했다. 이것은 화폐가치 하락이다.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이 만들어내는 것이 실물가치 상승이고 물가 상승률이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부동산은 오를 거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는데 부동산이 더 올라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실물 시장과 부동산은 이제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괴리가 벌어졌다. 무슨 괴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괴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앞에 했던 말이랑 뒤에 했던 말이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괴리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반영이 늦게 되죠. 칫솔을 하나 사는 거는 가서 그냥 칫솔 사면 되죠. 칫솔을 만들어내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고, 돈 주고 사와서 안 팔리더라도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언젠간 팔리게 되겠죠. 근데 집은 그래요. 누가 들어와야지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고, 칫솔은 세금 내지 않지만 칫솔 안 팔리니까 칫솔세 내세요 이런 건 없잖아요. 집의 경우는 보유세가 나가게 되죠. 팔려고 하는 것도 항상 내가 내놓으면 바로 팔리냐 그런 상황도 아니죠. 즉시 반영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한다. 리먼 터질 때 즉시 반응됐나요? 아니죠. 그 전에 규제 먼저 했었고 규제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리먼 터지고 나서 본격화된 거죠. 그런 것처럼
완화 정책이 나오고 활성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2014년에 미친 완화 정책이 많이 나와서 2015년에 반응이 빨리 나왔다고는 하지만 완화 정책 언제부터 있었어요? 2009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줄곧 완화 정책이었죠. 근데 그거 몇 년이나 걸렸어요? 13년부터 뭐 반영됐다고 하니까 4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왜 떨어지는 거는 규제 나오자마자 바로 떨어지길 바라냐.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물가치 상승이 없다. 인플레이션 상황인 것처럼 집값만 뛰고 있다. 그쪽으로 돈이 더 묶여버리면 경제 더 안 돌아가고 폭탄만 키우는 거다. 그 폭탄을 10년간 키운 데가 어디예요? 일본이었다. 10년 동안 폭탄 키우다가 터지게 됐을 때 그 여파는 20년 갔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말 많죠. 바델 3까지 나와서 그것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앞길 막는다 하면서 뭣도 모르는 기자들이 기사 내고 있죠. 소비자 물가 당분간 0% 초반 수준 머무를 것이 예상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굉장히 소비 위축이 심할 것이다. 유동성 안 돈다. 화폐 가치 하락? 없다. 무조건 우상향이다 주장하는 사람들 화폐 가치 하락 때문이다. 그러면 물가 마이너스 나왔을 때 집값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던 집값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은 괴리가 돼서 오른다. 일단 헛소리 짓거리고 있냐. 그때 자기들 한 말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르면 안 되는데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바꿔요? 예전에 했던 말이 틀렸다는 거겠죠 그럼?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틀리다는 뜻이던가.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 아래 공포죠 아래 공포. Recession. 의 공포죠. 경기 침체 신호로 경제활동 활기 잃고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 2분기도 수출 타격 됐다. 3분기는 회복될까요? 일시적으로 경제 돌아가는 거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무한정으로 해줄 수는 없죠. 국가도 부채가 있으니까 22년까지 많이 예상하고 있죠. 빨라도 21년 2년간은 더 경제 위축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어디서 유동성이 나와서 모든 자산은 특히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V자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올해도 마이너스죠. 우리나라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양호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다. 기업 가계 빚쓰나미 106조 빌렸다. 여기다 플러스로 국가 부채도 들어가고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왜?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거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자산에 대해서 거품이 꺼지게 될 징조라는 거죠. 카드 사태 재발될까? 연체율 변동없이 유지되다가 치솟았죠. 버블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버블이 폭파하게 되면은 무슨 상황이 나와요? 부동산 자산이 70%가 넘고 가계부채는 그때보다 더 크다. 그리고 연체율이 슬슬 늘어나고 있고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공장 문 닫고 있었죠? 자영업 문 닫고 있죠? 저렇게 터지면은 지금 대출의 중심은 뭐다? 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이죠. 가계부채의 중심은. 담보대출 무너지고 신용대출 무너지면은 거품이 빠지겠죠. 생활비가 없는데 대출 갚고 보유세 내고 재산세 내고 할 수 있을 여력이 돼요? 얼마 전에 지칭은 안 하겠어요. 깔깔이 안 입고 나왔으니까. 뭐 세계 부동산 시장 뭐 다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오를 거다. 이딴 이야기하는 영상 보고 제가 재빨리 지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제일 영향 많이 받는 미국 임대주택 임대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주요 도시 위주로 공실 폭증하고 있죠. 아파트 기피 현상 뚜렷해지고 있고 임대료 곤두박질 치고 있죠. 집값은 20% 급락하고 빈집은 1년 새 85%가 증가했다. 세계 부동산이 엄청 오르고 있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유동성 덜 뿌리나요? 왜 유리한 것만 갖다 이야기하죠? 떨어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미국 유동성 엄청 늘렸다가 최근에 또 멈췄죠. 유동성 증가한다? 미국부터 멈추고 있죠. 세계 부동산 뛴다? 미국부터 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는 안 떨어진다? 미국 도시가 떨어지고 있죠. 콘도 가격, 집값 15% 하락. 임대료, 샌프란시스코 11%, 뉴욕 4.7%, 빈집 5,400개에서 10,000개. 얘기 안 해요. 저거 얘기하면은 자기가 돈 벌어먹기 힘드니까. 지금 2차 팬데믹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2차 팬데믹 터졌어요? 조심하라고 하고 있죠. 계속 조심해라. 1차 때 어땠어요? 3월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크게 왔었죠. 유지되다가 미친듯이 들고 있다. 2차 팬데믹 터지게 되면 1차 때 벌써 이미 디플레이션 오고 있는데 디플레이션 오겠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질수록 인플레이션이고 현금 가치가 안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죠. 잘 모르겠으면 현금을 보유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가치가 떨어질 징조라는 거죠. 실물이든 금융자산이든 거품 경제가 쌓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건 외면하고 있다. 조금 앓다가 회복?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죠. 조심해야 돼요. 다 해결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경제 더 악화시키고 있다. 결론,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이는 수출이 문제도 크죠. 현금 가치가 안 떨어지고 있고 실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동산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죠. 그것이야말로 거품이죠. 거품 키울 대로 계속 키워봐라. 계속 키우면서 세금 많이 내고 계속 키우다가 터지게 됐을 때 금매 내놔도 안 팔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다. 예전에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죠. 지금 주식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집값 거품이 크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정당한 소득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배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동산 크게 겪었던 데는 다시는 그 부동산 투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진 않는다.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그 투기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무조건 우상향한다 라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